다들 한국 하니 너희와 친한 친구 같냐?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너흰 3일 안에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뭐? 태국은 건국 이래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는 나라야. 두 명의 바이어가 갑자기 흥분하며 말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 글로벌 물류회사에서 수출입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올해 36세인 나리타 사와디예요. 제주된 업무는 한국과의 전자기기 수출입을 관리하는 일이에요. 한국은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 매일같이 한국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죠. 사실 처음엔 한국과의 거래가 나에게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세계적으로 기술이 발전한 나라로 경제적 성장도 눈부신 나라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했어요. 처음에 내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한국과 거래하던 동료들은 항상 한국이 까다롭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우리가 한 실수를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 그들은 항상 우리가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이 자주 나왔죠. 처음엔 그저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구 솜차이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다 송환되었던 이야기는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솜차이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하면서 항상 무시당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에서 온 우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가 그저 값싼 노동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매일매일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어.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한국이 얼마나 냉정하고 이기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삐짜는 한국 관광을 가려다가 입국 심사에서 바로 돌려보내줬어요. 난 단지 여행을 하러 간 것뿐인데 그들은 나를 범죄자 취급했어. 입국 심사대에서 내 여권을 보고 의심하더니 결국 입국을 거부했어. 삐차는 그 사건 이후로 한국을 혐오하게 되었고 나 역시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대한 반감을 키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겪은 부정적인 경험은 나에게 깊이 새겨졌고 나도 자연스럽게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특히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당하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글들이 많았어요. 그 글들은 내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혐오감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들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쓰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무시해.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나는 더 이상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업무적으로도 한국과의 거래는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항상 높은 기준을 요구했고 작은 실수에도 크게 문제 삼았어요. 한 번은 서류에 작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로 한국 파트너사가 큰 소리를 내며 나를 비난했어요. 왜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만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너무 까다로워. 나는 그들이 우리 태국인을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그들과 동등한 파트너라고 느끼지 못했죠.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하는 회사 안에서도 한국과의 거래는 항상 중요한 자리였어요. 한국 고객과의 계약은 성사되면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상사들도 항상 나에게 한국과의 일을 더 잘 처리하라고 압박했어요. 한국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니까 더 신경 써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커졌고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는지에 대한 분노도 더 커졌어요. 그러던 중 태국에서 한국에 갔다가 돌아온 불법 체류자들의 이야기가 나를 더욱 자극했어요. 그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송환된 뒤 한국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그냥 싸게 부려먹는 노동력에 불과해. 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 화가 났고 한국에 대한 감정은 혐오로 바뀌었어요. 우리 태국에서 한국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했고 심지어 분노했어요. 나는 그런 감정들을 들으면서 한국을 더욱 싫어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한국 공항에서 태국인들을 무조건 의심하고 불법 체류자로 몰아가는 행동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들어본 바로는
많은 태국인들이 공항에서부터 무시를 당했고 입국을 거부당하기도 했어요. 한국은 우리 태국인을 존중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하찮게 보고 그들의 밑에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을 좋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내가 한국을 싫어하게 된 건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 태국인들을 무시하는 나라였고 우리는 그들의 무시를 견디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거래를 끊을 수 없었어요. 경제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나는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며 한국과의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나는 여전히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과의 무역 거래는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 회사에서도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국과의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태국 경제에 타격이 오고 있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때는 내 감정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거래가 줄어들자 우리 회사의 매출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데 나 혼자서 감정만으로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나는 송환된 친구 까이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한국에서 송환된 후 태국에서 다시 일자리를 구했지만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힘들었지만 여기 태국에서는 더 힘들어. 돈도 안 되고 일자리도 불안정해. 까이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지? 그곳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까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물론 힘들었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 여기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까이는 한국에서 4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일했어요. 그는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그는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했지만 그곳에서의 노동은 그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보상을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었어. 사장님은 내 일에 대해 항상 고마워했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어. 까이는 한국의 고용주들이 그에게 보여준 신뢰와 존중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이 비록 불법 체류자였지만 사장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챙겨주었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내가 가끔 실수를 해도 내 노력을 인정해줬어. 처음에는 언어도 잘 못 알아듣고 일이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많이 성장하는 걸 느꼈지.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때는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 태국에서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잖아. 까이는 한국에서 임금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는 매달 벌어들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는 물론 고향의 가족들에게도 송금을 할 수 있었어요. 매달 한국에서 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돈을 보낼 때면 정말 뿌듯했어. 여기 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만한 돈을 벌 수 없어.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 때 우리 가족도 더 잘 살 수 있었지. 까이는 그런 경험 때문에 한국에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나는 힘들었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었어. 태국에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어. 다른 친구 마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송환된 후 태국에서 다시 일을 구했어요. 하지만 그는 한국의 근무 환경을 그리워했어요. 한국은 정말 체계적이야. 일하는 환경도 안전하고 모든 게 잘 관리돼. 여기는 너무 엉망이야. 마이는 그가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거기서는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그게 중요했어. 마이는 한국에서 일하던 시절의 건설 현장이 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조직되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한국에서는 안전장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관리돼. 내가 다치지 않도록 늘 신경 써줬고 일할 때도 내가 할 일과 쉬는 시간이 명확히 구분됐어.
태국에서는 이런 점이 너무나 부족해. 라고 했어요. 마이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이 체계적으로 보호받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한국에서 일할 때의 일과 삶의 균형이 매우 좋았다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일할 때는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끝나고 나면 쉴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 있었어. 태국에서는 그게 없어. 일만 계속해야 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몫이야. 마이는 한국에서 받은 대우와 환경이 자신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나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꼈어. 사장님도 나를 신경 써줬고 동료들도 나를 인정해줬어. 또한 마이는 한국에서의 임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면 태국에서 일주일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었어. 여기서는 하루 종일 일해도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해. 한국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게 분명했어. 마이는 한국에서의 삶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표했어요. 나는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거기서 일할 때는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태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내 마음속에서 한국에 대한 감정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여전히 한국을 싫어했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긍정적인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불법 체류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자신들이 인정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태국에서는 그들이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의 생활이 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았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일이 보이지 않아. 한국에서는 적어도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국과 태국의 차이를 명확히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안정감과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즈음 회사에서 한국과의 거래가 다시 늘어날 조짐이 보였어요. 그와 동시에 나는 한국인 파트너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까다로웠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들은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나는 그들의 태도 변화에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혐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 갈등 속에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제 나는 내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감정이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태국과 한국의 현실적 차이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 주변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도 한국에서의 경험과 태국에서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여전했지만 그들이 겪은 현실과 내가 겪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어요. 나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 태국인을 만났어요. 그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전자기기 밀수에 연루되었다가 경찰에 잡혀 교도소에 수감되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며 범죄에 빠지는 상황이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더 숨막히는 일이었어요.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은 많아요. 선택지가 없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단순한 경제적 범죄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들은 주로 마약 밀수, 전자기기 밀매, 그리고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불법 취업과 같은 활동에 연루되곤 해요.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나처럼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에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저지르는 일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느끼는 피해는 매우 심각해요. 그는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마약 문제만 해도 그렇죠. 우리가 마약을 옮기고 한국 사회에 유통시키면 그들의 가족, 친구들이 피해를 보게 돼요. 마약 때문에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은 정말 크다고 들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마약 밀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면서 청소년들과 젊은 층에게 마약이 쉽게 퍼지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인식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법 고용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받는 경제적 피해도 큽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불법 체류자들은 더 적은 임금으로 일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이 더 낮아지고 그 결과로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지만 그로 인해 한국인들의 일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저임금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요. 또한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로 인해 경찰력과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는 말했다. 우리는 계속 숨어 지내야 해요. 경찰이 우리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자원과 시간은 어마어마해요. 그게 다 한국 사회의 피해로 돌아가는 거죠. 불법 체류자들은 도망자처럼 생활하며 경찰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로 인해 경찰의 범죄 예방 활동과 사회 안전에 쓸 자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인식도 점점 더 변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점점 더 경계하고 무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를 걱정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피해로 인해 한국인들은 점차 태국인들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한국에서 겪는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 불안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와 그로 인해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 경제적 피해, 그리고 청소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겹쳐지면서 한국인들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점점 더 냉담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는 말했다. 우리가 한국 사회에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골칫거리로 보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그들로 인해 한국인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문제를 마주하면서 이 문제가 단순한 범죄 이상의 복잡한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일으킨 범죄야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인해 감정이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저지르는 범죄는 마약 밀수부터 너무나도 다양했어요. 범죄의 형태가 다양해서 그로 인해 한국 사회가 겪는 피해는 막대했어요. 한 친구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단순히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리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 심각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불법 체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특히 마약 범죄는 한국 사회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있었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적발된 마약 밀수 사건의 약 40%는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고 그중 다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었어요. 마약이 한국 사회에 퍼지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마약 문제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죠. 게다가 불법 체류자들이 불법 취업을 통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컸어요. 한국 내 불법 체류자의 약 25%가 불법적으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고 임금 수준도 낮아지고 있었죠. 불법 체류자들은 종종 건설업이나 공장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이런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기 힘들었고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 한국인들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왜 태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피해를 보는 쪽은 한국인데 왜 오히려 태국인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표현하는 걸까?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 문제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태국인들이 그 피해를 무시하고
한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복잡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요.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도 이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제적 문화적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첨단 기술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한국은 G20 국가로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GDP는 약 1.8조 달러에 달하며 이는 태국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삼성, LG,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었고, 한국은 기술과 제조업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반면 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태국의 경제 규모는 한국에 비해 현저히 작고 산업의 다변화도 미흡했어요. 나는 이런 차이를 보면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왜 한국을 떠날 수 없는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태국에서의 경제적 기회와 한국에서의 기회는 너무나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태국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나는 군사력에서도 한국과 태국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병력 55만 명과 첨단 무기 체계를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에요. F-35 전투기, K9 자주포, 차세대 구축함 등 강력한 군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핵잠수함과 같은 첨단 무기들을 개발 중이에요. 반면 태국은 병력 36만 명에 그치며 군사 장비와 방어력에서 큰 차이가 있었어요. 태국이 만약 한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압도적인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했어요. 한국은 군사적 경제적 강대국으로서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강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격한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죠.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고 그로 인해 체포되는 불법 체류자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며 송환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해서 한국에 남아있으려고 했어요. 나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면서도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태국으로 돌아가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에 남으려면 범죄에 손을 대야 하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었죠. 그들이 처한 상황은 분명 딜레마였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과 태국 간의 감정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어요. 결국 나는 한국과 태국 간의 경제적, 군사적 차이, 그리고 세계적 위상을 통해 이 문제가 단순히 불법 체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 간의 복잡한 관계와 힘의 차이 속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세계적 강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불법 체류 문제에 강경할 수밖에 없었고 태국은 기회부족으로 인해 이 문제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그 갈등의 깊이는 더해만 갔어요. 하지만 그걸 인지 못하는 저희의 잘못은 너무나 심각하죠. 아직도 한국을 저희와 비슷하게 보거나 오히려 예전의 역사만 생각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기까지 하답니다. 저희는 저희의 위치를 과감하게 알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필요한 나라임을 이 사연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에서도 회사에서도 항상 가장이 있고 상사가 있듯이 국제관계 속에서도 저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고 그런 문화가 서로를 상생하게 만들 거란 확신이 드네요. 한국과 태국이 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을 때처럼 돌아가는 그날을 생각하며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